네, 코로나로부터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 최종안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세 단계에 걸쳐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로드맵인데요. 네, 구체적인 소식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손소구 기자. 네, 손석구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그럼 현행 거리두기 조치 이건 사라지거나 대폭 완화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제한을 먼저 완화하고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 허용, 또 최종 단계인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으로 일상 회복 이행 계획이 시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일부터 1단계가 당장 시행되는데요. 단계별로 4주간 시행되고 이후에는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해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관심 많으신 것들이 다중이용 시설 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일 텐데 다중이용 시설 그리고 모임 제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위험도가 낮은 생업시설 위주로 우선적으로 영업 제한이 해제됩니다. 1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의 영업 제한이 사라집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1차 개편 때는 백신 패스를 적용해서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 개편 때는 이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영업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1, 2차 개편 때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다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3차 개편 시에 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백신 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되고 2차 개편 때는 10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나 집회에 적용할 계획인데요. 2차 개편 이후에 방역 상황이 안정된다고 판단하면 집단 감염 등 방역 지표를 평가해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기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접종자 중에서는 PCR 음성 확인자나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또 완치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투여 중이거나 면역 결핍자 같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PCR 검사 유효 기간은 48시간으로 결정됐고 현장 정착을 위해서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